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83년에 개봉했던 영화 실크우드인데요. 핵연료 가공 공장의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한 여성, 캐런 실크우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개봉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와 영화에서 영화 실크우드의 감동과 메시지를 음악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올까요?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 보내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 듣고 왔습니다. 시대유감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5년에 발표한 4집 앨범의 수록곡이자 1996년에 싱글로 재발매된 곡입니다. 이 노래는 기성세대의 책임감 없는 행동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가 사전 심의에 걸려 연주곡으로 발매되었다가 서태지가 싱글로 다시 발매하면서 가사가 공개되었죠. 이 곡은 사전 심의제도 폐지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2024년에 리마스터 버전으로 재발매되었습니다. 자, 첫 코너 들어갑니다. 유미라 선생님이 전하시는 직업의 세계, 세상의 모든 직업. 이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 많죠. 네, 간호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현재 21세기 들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은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경제구조, 의식세계를 뒤흔든 사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코로나 발생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목격한 AI의 위용은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통계치만 보더라도 AI가 직업 세계에 미칠 파급 범위와 그 위력은 쉽게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AI의 영향이 가장 큰 산업은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의 경력 단절은 경제시장 복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간호사의 경우는 현업 복귀가 비교적 용이하고 AI로의 대체가 더딘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간호면허 소지자는 56만 명에 달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그 절반 수준으로 과도한 업무나 교대 시간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 업무
부적응 문제, 급여에 대한 불만족과 또 여성이 90% 이상이다 보니 일가 가정가의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1만여 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어서 이직률 또한 높은 직업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의 사명감이나 복지 지원 체계만 맡겨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중된 실업난에 일자리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간호사라는 국가 자격증의 파워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보수 체계도 빅5 대학병원, 일반 대학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전년 대비 매년 700명씩 증원하고 있고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기준으로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약 2만 5천여 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증원 추세로 인해 간호학과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학 선발 인원 중에서는 단위학과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정원외로 전문대졸 이상의 대졸자를 공인영어 성적과 이전 대학의 성적으로 상당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학병원 중심의 간호사 채용 시 요구하는 공인영어 성적과 학점을 고려한 선발 요건으로 간호사의 직무와 업무적인 노동 강도를 반영한 아주 적절한 전형 설계로 보입니다. 끝으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간호사의 모습은 주로 의사의 보조 역할이나 간호사 개인의 정서에만 묘사가 집중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일반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로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의 모습도 기대합니다. 일반 간호사보다 많은 임상 경력과 석사학위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 전문 간호사는 업무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임상에서의 기여도 등 직무 자체에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아직은 그 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나 수가체계 부족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의 전문 간호사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읍면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전문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대도시보다는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것을 들고 싶으면 큰 힘을 써야 한다라는 안성맞춤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직업 선택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The Sound of Silence, 사이먼 앤 가펑클이 1964년에 발표한 곡이죠. 사회적 소통의 단절과 고립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듀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특징이며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영화 졸업에 삽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육 소식 알아봅니다.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네, 교육언론 창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기사는 금천구에 해당되는 기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 은평구에 사니까 저희 집이랑 상당히 먼 곳이긴 한데요. 또 우리, 그러니까요. 네, 윤근혁 기자님 또 금천구에 직접, 갔다 와서 취재를 해오셨길래, 그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소식부터 우리가 들어야겠죠. 어떤 건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목은 너를 응원하는 우리들 있어 학생 지원 센터들이 다 모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21일 날 나온, 그러니까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하루 전날에 나온 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 일 자체는 이제 18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생 성장 지원팀 회의 현장을 직접 취재한 현장 취재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교사들이 독박지도, 그러니까 담임교사 혼자 교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 이 통합 지원,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말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그런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름 있나 보니까 이 남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이 회의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 중학교에 다니는 무슨 학생은 요즘 학습 진단 성장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 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습 도움센터에서 공부한 학생이죠. 그 학생은 당구를 참 잘 쳐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같은 곳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 곳의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학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생진단성장센터,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금천위센터, 그리고 금천교육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총 모이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총출동 하신 거죠. 그래서 18일 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모였다고 하고요. 금천교육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모이셨고 이 기사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으셔가지고 이런 말씀들 나누고 계신 모습이고요. 이 학생 성장 지원팀이 뭐냐? 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해 만든 모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기초학력, 심리정서, 학생교육복지 이런 것들 담당하던 부서들이 원팀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이 지원센터들이 이렇게 다 통합되지 않고 칸막이 치고 뭐 일을 하는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런 모습은 좀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대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이 좋은 모델에 대해서 학교의 지원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센터들이 함께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팀을 만들었다. 앞으로 뭐 이 마을의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그 좋은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1월 21일 날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고요.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제도화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렇게 미리 학생 성장 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지원 계획 이제 그걸 발표하고 통합 지원 방안을 했는데 이 B 학생을 비롯해서 총 4명의 학생들 를 대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4명의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한 거니까 상당히 밀착 관리를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수업 내용 잘 모르고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도 본인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찾아줘야 할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시험 봐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줄 세우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근데 이렇게 학생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의 이 공교육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금천구에서 가졌다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느린 학습자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 학습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이 담임교사 한 명이 마치 족박을 쓰듯이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교실 밖에 어떤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담임교사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참 좋은 활동이다 싶어서 저도 오늘 이 기사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벽 화문이 큰 울타리 됐다.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학생 지원센터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니까 학생들을 위한 더 큰 울타리가 된다. 이런 기자의 감상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관계자가 우리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지켜보는 어른이 있다는 생각을 갖길 바래요. 너를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만 하면 그 학생은 그때부터 힘을 얻고 성장하거든요. 라는 멘트로 이제 기사는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로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거를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고 그런 것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사를 가져가 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추천곡은 또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까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 벤 폴즈의 Still Fighting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2001년에 나온 노래고, 이제 아빠가 성장하는 아들에게 불러주는 그런 컨셉의 가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무한도전 레슬링 특집에도 한번 삽입이 된 적이 있어서 그때 또 큰 인기를 끈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멜로디랑 가사가 정말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또 학생 성장과 관련된 오늘 기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벤 펄즈의 Still Fighting It 함께 들으면서 오늘 교육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곧 시그널 친구들이 새 작품을 들고 인사하겠죠?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은 박하늘, 이서현 학생이 제작했습니다. 작년 4월 52화에서 방송됐네요. 러시아의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이어지는 지금은 방과학교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저 꽃 진짜 좋아해요. 안개꽃이 뭐니 해도 꽃 중에 꽃이죠. 아하, 아쉽게도 오늘은 그 꽃은 아닙니다. 대신 러시아의 국화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려고요. 러시아의 국화라고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러시아의 국화, 그 꽃은 어떤 꽃인가요? 네,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꽃은 바로 카모마일인데요. 작고 하얀 이 꽃은 러시아어로 라마슈카라고 합니다. 카모마일의 꽃말은 역경 속의 강인함이라고 하는데요. 얼음처럼 추운 날씨에서도 하얀 꽃을 피우는 카모마일의 꽃말은 러시아의 척박한 환경, 농노제, 그리고 부정부패 등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이를 묵묵하게 버텨낸 러시아 사람들의 국민성을 정말 잘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 듣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혹시 그럼 러시아의 국화는 처음부터 카모마일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국화는 처음부터 카모마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러시아 제국과 소련까지 러시아의 국화는 해바라기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3월 소련 붕괴 이후 새로 세워진 러시아 연방이 카모마일을 국화로 선언했는데요. 그럼 카모마일이 국화가 된 그 이유,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 카모마일은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 문화권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평화, 치유를 뜻하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마법의 약초로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한 카모마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인들의 옆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며 러시아인들의 삶에 있어 깊게 뿌리 잡고 있기도 했죠. 그렇기에 러시아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카모마일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꽃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러시아의 국화 카모마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신기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쉽게도 저희에겐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계속 러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실 거죠? 그럼 지금까지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만나는 방과후 학교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냐! What's Going On? 미국의 소울 가수 마빈 게이가 1971년에 발표한 곡으로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이자 소울 음악 역사상 중요한 곡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곡은 당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던 베트남 전쟁, 환경 문제, 빈곤, 인종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마빈 게이의 깊은 우려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는 반복적인 가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영화 실크우드는 단순한 실화 영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안전 불감증과 기업의 윤리 문제,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속성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캐런 실크우드의 용기 있는 행동은 개인의 힘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자, OST 첫 곡 메인 타이틀즈 보내드립니다. 실크우드에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캐런이 동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장면, 불안감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메릴 스트립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기는 캐런 실크우드라는 인물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커트 러셀과 쉐어의 조연 역시 영화의 깊이를 더하며 훌륭한 앙상블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실크우드는 개봉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부 고발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실크우드와 같은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와 윤리의식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 실크우드 마지막 장면에서 메릴 스트립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듣고 교육도서관으로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도서관 침묵의 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발표한 책으로 합성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경고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현대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책 제목인 침묵의 봄은 살충제 때문에 새들이 사라져 더 이상 봄의 새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스는 살충제가 특정 해충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익충, 새, 물고기, 포유류, 이러한 다양한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스는 화학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물학적 방제와 같은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대중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과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뛰어난 문장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영화 실크우드와 도서 침묵의 봄을 중심으로 57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침묵의 봄이 단순히 과거의 환경 문제를 다룬 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캐런 실크우드라는 한 평범한 여성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델, Make You Feel My Love 보내드리면서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년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